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봉 원장인데요. 몇 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43강을 시작하겠는데, 이제 강론에 이제 중국의 이제 자의식 발전의 발자취를 리뷰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루신이 아큐 쟁전에서 아큐의 성격이나 국민성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절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좌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학자 왕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큐 쟁전의 6가지의 그 중요한 대목, 찰나, 순간, 거기를 재해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국 국민성을 자기 비하를 했기 때문에 창피한 정도 있고 자존심이 상한 정도 있죠. 그래서 그걸 고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책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왕후이의 생각으로는 아큐가 중국 국민성에 대한 우원과 풍자라고 보았던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 자기가. 아큐 3에서 6가지 순간이 있었는데, 패배, 실패의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성결핍과 굶주림이 심했다. 생존 본능의 돌파를 요구했었다. 혁명의 본능과 무의미함. 여기서 혁명이라면 신의 혁명을, 그 당시에 신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의 순간. 그 6가지 순간에 자신의 정신 승리법을 해체하고 현실을 직시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 방어적인 변명이나 참되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왜곡된 자아로 거짓 포장함으로써 일시적 정신의 안정감, 정신 승리로 유한을 삼았으나 이를 각성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왕후의 이제 견해죠. 새로운 견해죠. 그렇게 절망적은 아니다. 중국 국민, 그래서 자기 자아를 각성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아큐로 대변하는 중국 국민이 혁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재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너무나 자기 비하이기 때문에 고쳐서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실패의 고통을 겪었을 때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타난 건데, 평상시의 아큐는 자의식이 없는 열등한 인물로 개인이 될 수 없다. 계몽자들은 국민성의 병폐가 바로 자의식의 결핍으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신문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아 의식을 환기시켰으며 악취는 우리가 예전에는 내깟 놈들보다도 훨씬 잘 살았다고 큰소리치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도박판에서 자신이가 실수해서 짜고 돈은 이제 가짜 양놈들한테 당했다고 핑계를 댔고 이제 도박판에서 이제 지면은 항상 변명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의 정신승리법에 능한 악취도 도박판에서 몰래 막고 딴 돈을 뺏기는 아주 짧은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출했다. 찰나적으로 표출했다. 근데 잠깐 사이인데 자기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를 깨닫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아 탐구랄지 자아 실현이랄지 자아 탐구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과 혁명을 위하여 읍내로 돌아가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큰소리 땅땅 치고 6번에 5번째 악추가 혁명의 본능과 무의미함에 눈을 뚝 떨었고 무식하게 잘못해가지고 죽음을 개죽음을 당한 거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인생을 마친 악추인데 사실은 악추의 캐릭터를 중국의 보편적인 국민성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순화시키고 계몽하고 개혁을 하자. 그게 이제 루신의 이제 그 책을 낸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악취를 연루자로 몰아 눈병을 씌워가지고 그걸 처형당했는데요. 여튼 정신승리법은 이제 자아 메커니즘, 방어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되고 건강한 자아가 아니고 왜곡된 하고 약하고 좀 졸렬한 이제 자아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완을 하기 위해서 정신승리법이라는 그런 낱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큐 즉 그 귀신은 사라지지도 않고 살아 숨쉰 생명의 흔적으로 그대로 우리 뇌리에 남아있다고 저자는 말했다. 왕후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만일 모든 게 소통과 인권이 통제된 사회로 간다면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래에 중국의 의식구조는 어떠나 문화혁명을 거쳤지.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죠. 홍위병 사태는 무조건 지신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홍위병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파란만장한 청나라 말기에 강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식민지, 반식민지 당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적인 자아 성찰을 할 시간도 없었죠. 중국은. 그리고 못 살기도 하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얻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홍위병 사태로 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반짝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란서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뭐 사르트르랄지 그 유명한 서양의 선구자 철학자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대학 강의도 시키고 많이 잠깐 그랬어요. 근데 차차차차 이제 이 사회가 경직이 되니까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근래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말을 옮기기 전에 이제 보양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지 모를 거예요. 이 보양인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중국의 국민성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의 이제 저술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민성이 도가니다. 도가니라는 것은 이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장독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간단히 말을 하면은 도가니라는 것은 이 울타리가 이게 커가지고 화합시키고 중화사상이란 큰 울타리로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중화사상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이게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중화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발전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회는, 막혀있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면은 자기가 변화시키고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한테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300년, 400년 전에 중국이 그런 같은 이제 중화 사상 그것 때문에 사상이 더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자 시대 이후로는 걸출한 사상가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역사가들이. 중국에 관한.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가서는 장독 문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보양에 의하면은. 장독이란 뭐냐면은 장독 하면 뭐 썩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고약하고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그냥 썩어 빠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게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회가. 정신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한 거야. 이 보양이라는 그 자기의 저서가 뭐냐면은 추악한 중국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기 비하이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면은,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한국병의 나쁜 의식구조, 그것을 읽어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보양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특성은 첫째, 더럽고 무질서하고 시끄럽다. 특히 안정감이 없는 광동 사람이 그렇다. 둘째, 세 사람의 용이 모이면 싸우는 내분으로 각각 벌레나 돼지가 된다. 자기 국민성을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서로 중국인을 팔아먹고 모함하고 해친다. 셋째, 협동성이 부족하다. 유태인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중국인은 결국에는 따로따로다. 뭉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단결력도 없고. 넷째,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이 그렇게 자국민을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나 사상이 침체되고 그러면은 열강한테 잡혀먹는 것은 문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게 정신문화가 타락해서 청나라도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태후부터서 이제 엉망이 된 거죠. 보양이 주장한 중국의 나머지 부정적 국민성은 한이 없어요. 뭐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읽어봤자 우리나라 한국벽에 그 디테일하게 내가 소개한 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좀 그래서 뭐 관시 관계문화고 빨간 봉투가 어쩌고 저쩌고 과거 우리 내가 내 책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상기한 부정적인 의식구조들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우리 처지와 비슷한 것이 많고 개인적인 자아와 자부심을 향상시키면
해소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보양 양반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진단만 많이 해놨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대안도 없고 제시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2003년도 보양 선생이 추악한 중국인의 후속편으로 우리는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자꾸 연구해보니까 자기 자국민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일어날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서로 느끼면서 지도자나 국민이나 서로 우리끼리 이제 서로 존엄하다. 배려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려를 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존엄성을 서로 지켜주고 그런 게 이제 결론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제 덧붙일 것은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나는 거영국이라는 이제 젊은 심리학자가 중국에 한 4, 5년 전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거영국이라는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 판금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자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영국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머리는 이게 머리는 성인인데 머리는 성인인데 크기는 그 안에 있는 뇌의 그 내용은 어린애가 되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중국은 국민이나 중국 나라는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큰데 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판금당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얼마 안 된다 이제. 근데 내가 원세가 있었는데 하도 궁금해서 원세를 샀는데 번역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그 다음에 미성숙의 국가라는 것이 또 이어서 한 2, 3년 전일 거예요. 이분이 또 미숙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또 냈습니다. 그것도 판금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비판하는 정신은 문화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언론은 자유가 없고 사회주의로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위성 국가들 그 사람들은 컨트롤 할 수 있고 무력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는 중국을 같은 이제 동북아 국민으로서 중국이라도 잘 됐으면 됐는데 아주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중국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느 정도 같은 이제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서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 말이지 사회국가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이게 싹수가 없죠. 싹수머리가 오면 희망이 없단 말이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부심의 법칙에 의해서는 중국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고로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그렇게 다시 폐쇄적이고 정신적으로 또 일본은 또 천황만 오케이 해가지고 거기도 폐쇄적이고 고로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상이나 싸우기도 잘하고 서로 의견을 서로 충돌도 많이 하고 또 동서로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 꼭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같아. 우리나라가 아주 여러 의견이 많아가지고. 근데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그때가 황금기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 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나라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건 잘 가려서 스마트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북한테도 통일이 됐을 때 댐댕이가 되고 프라이드가 있고 또 그렇지 자꾸 싸기만 하고 당파싸만 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동네 내과 의사지만은 두루두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각을 많이 넓히다 보니까 이런 수준까지 자꾸 남으라고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계속 좀 살펴주시고 지도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